우리 마산이 그렇습니다. 네. 마산이 3.15의 도시고 네. 얼마 전 또 부마 항쟁 사실은 오늘이 네. 꼭 22년 전에 네. 32년 전인가 벌써 네. 1979년 네. 오늘. 네. 벌써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잠깐 또 초빙 교수로 있었던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네. 예, 부마민주항쟁 마산에서 네. 새로 시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네. 날입니다. 그렇죠. 최영주 의원님의 그 우리 고향이 마산이 그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런 몇 가지 이제 사실 리더십에서 참고할 것도 있고 뭐 있겠죠. 우선에 위임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은 뭐 김재기라는 사실 경제수석을 잘 써가지고 3조 호황으로 되는 호황 시점도 있었지만 경제정책의 일관성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상하고 한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당도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문민 정부를 채운 그때부터 네. 다시 저희 당의 법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전에 이승만 무슨 박정희 대통령 네. 시절도 저희 당이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12.12 5.18 사건 그 조사를 해가지고 네. 단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줄기를 바로잡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민주화 열망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보안사령관이 그냥 12.12 쿠데타로 해가지고 5.18을 통해서 네. 집권하지 그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그 총칼로 집권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민주주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네. 그 발전을 과정을 거쳐왔고 네. 그 중심에 또 제가 자란 도시 제 지역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산.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셀프 청문회 같은 이런 모습 하나 하고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국정감사 시스템상 지금 여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의 질의 시간은 7분 또 뭐 꼬박꼬박 또 우리 또 이재명 지사 오죽 말씀 잘하십니까? 다 끌어서 하죠. 야당 비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정인 핵심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 증거 자료가 뭐냐면 2015년에 이렇게 지금 그에게 그 분배 구조가 일어나는 그 사건 왜 그걸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대목에 대한 핵심 회의록 정관 변경이나 이런 걸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정인들도 하나도 출석시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참 역부족의 상황을 했는데 그러나 약간의 성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서는 이게 청문회와 달리 허위 사실로 정언하면은 나중에 위정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를 포착을 했고 그걸 상세하게 이제 나중에 하나 밝히겠지만 우선에 우리가 잘 밝힌 자료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잘못한 것은 국민의힘 전신, 잘한 거는 내가 했다 그러고 그래서 설계했다 그랬는데 근데 대장동이 원래 이제 공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민영하자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전신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기록을 보면은 2005년이나 2010년에 당시 주민들이 LH공사의 공영 개발이 안 되면서 민영으로 가자는 여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 후보이기도 했고 또 시민동을 했던 이재명 지사도 그 편에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나왔고 또 그 발언록에서도 일부 확인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도 조금 설명한 다음에 하나만 우리 더 마무리하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좀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밝혀질 텐데 네. 검찰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헛발질 또는 검찰. 늑장 수사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특검으로 2개월 만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그래서 참 이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사실 민주당이 제보를 하면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윤지호 사건이라고. 네. 윤지호 말만 믿고서 그냥 온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가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이제 같은 함정에 빠졌는지 아니면 제보인데 일부 사실 착오인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 당사자가 이제 자기가 뭐 실명을 공개를 하고 얼굴도 네. 공개하고 네.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전달하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영판 의원이 날짜가 좀 잘못되고 일부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했고 이 문제는 이제 뭐 또 우리가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제보를 할 때 우리 제보를 좀 더 확인해야 되고 네. 이런 신중함이 좀 필요하겠다를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권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들어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사실은 누가 자백을 강요받았다 검찰이 했다 그것도 또 이제 옥중에 있는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그게 민주당이 크게 이제 부각시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입증이 안 되고 뭐 또 몇 가지 윤지호 사건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죠. 이른바 근원유착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검은 유착인가요? 채널에 등장했던 네. 그 사건도 보면은 그게 또 이런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크게 문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그런 것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진과 함께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성남시장실에 이 좀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구두를 올리고 시장 책상에 또 앉아서 이 두 엄지를 척하고 하는 시장원 옆에 서 있고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는 이제 성남시장이 뭐 열린 시장실이기 때문에 네. 아무나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태도가 그리고 모습이 뭐 아주 심상치 않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제기한 셈인데 일부 관계에서는 한번 지금 이쪽에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사자가 지금 자기 얼굴과 실명을 걸고 처벌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분의 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사실관계를 예, 그 뭐 이재명 지사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어떤 태도가 진솔하게 느껴졌을지 이건 봐야겠죠. 사실은 뭐 아주 토론이라든가 이런 그 언변이 아주 능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오만하게 비치고 성실하지 못하게 비친 점이 있겠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대로 수감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엄명히 하는 것이고 다만 수감 기관의 태도로서는 참 미래적인 방식이죠. 예. 국정감사 제도가 저는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G7급 국가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게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참 저도 회의적일 때가 많은데. 국감때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 국회가 꼭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수감 기관들 정부가 싫어합니다. 1년에 한 번 혼나고 말아야지 매년 네. 상시 국감을 하자고 하는데.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그 앞을 보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나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의 정치하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해줘야겠죠.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네.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시간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이게 잘 수사가 안 되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 못하거나 네.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영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박 의원님 쭉 말씀하셨지만 그게 고발 요지입니다. 고발의 요지지 혐의의 요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 입증된 사실도 없고 지금 여기서 좀 헤매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손준성 보내면 되는데 그 손준성이 썼느냐를 입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지난번 영장을 할 때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인가 할 때 불상에 무슨 제3의 누구 한 사람을 넣었는데 그거 왜 넣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지금 입증을 못해서 이렇게 벌써 건 2개월가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예규리도 그러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밝혀줘야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의혹을 부풀게 해서는 안 된다. 김문건도 다 제출했어요. 자기 디지털 뭡니까 스마트폰도 제출하고 또 압수수색도 다 사무실 다 했고 그다음에 정점식원도 압수수색 다 했고 다 응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입증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써서 어떻게 해줬느냐. 그리고 이게 제가 되는 부분하고 제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이게 경계가 또 확실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 고발 사주라는 것은 지금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누가 사주를 했는데 사주의 주체는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 보는 것인데 윤 총장이 사주를 했다는 아무런 정황적 증거도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김웅 정점식은 사실은 어쩌면은 그 범죄로서 이렇게 처벌할 만한 지금 근거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국감은 이제 오늘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공사 지금 이제 관광공사가 사실은 어느 나라든 스페인이든 태국이든 일본이든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하면 관광으로 지역 산업을 부흥시키는 이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고 예. 특히 우리 지역도 아주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뜻밖의 언론중재위원회 건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지금 저희 그 지난번에 징벌적 손배소 네. 또 고위공직자의 손해배상 소송 네. 그 언론 상대로 한 소송 같은 것들이 이제 큰 쟁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 김성수 의원이 이재명 지사 네. 또는 경기도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 상황을 다 분석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10억짜리 소송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했던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그 지역 매체를 상대로 했던 경기도와 화천대유 이런 쪽의 소송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그 언론중재법이 만일 징벌적 손배소가 됐든 못했을 것 같으냐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H2O 아까 조금 전에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H2O 그 과학 퀴즈가 나왔다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때때로 참 이런 우스운 장면도 나오고 뭐 네. 했습니다만 이제 점점 후보들이 네. 이제 아직 절반을 안 돌았죠. 네. 이제 부울경 돌았고 후보들이 이제는 이제 뭐가 유권자들이 이전에는 8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뭘 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4강으로 좁혀져서 맞대결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뭘 원하는구나, 당원들이 뭘 원하는구나, 내가 어떤 정책 메시지 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책